SK 남자 핸드볼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증상을 보인 게 엿새 전이어서 늦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작부터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중증 장애인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주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년 뒤 충북의 미래상을 담은 4차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예상 인구 174만, 강호축 등 3대 발전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앞서 서울 뉴스에서 보셨듯 청주가 연고지인 남자 핸드볼팀 SK호크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려 11명이 확진됐는데 처음 증상을 보인 게 엿새 전이어서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SK호크스 선수단이 사용하던 청주의 기숙사입니다. 지난 9일 청주 홈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친 선수 9명이 이곳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에 있던 선수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선수와 코치 4명까지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기침 오한 증세를 보인 선수가 처음 확인된 건 엿새 전인 지난 18일이었습니다. SK호크스 측은 증세가 심하지 않았고 감기에 걸린 줄 알았다면서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3일까지 매일 발열과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었고 결국 집단 감염으로 번진 셈입니다. 18일부터 증세가 있었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다 확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직원들과 기숙사를 함께 쓰고 있었고 또 구내 식당도 같이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위해 CCTV 등을 통해 접촉자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고 사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검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선수들이 이용했던 식당과 매점 등의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 보호시설 입소자 등의 접종을 위한 화이자 백신이 오늘 충북에 도착했습니다. 청주 상당구 백신 접종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8,775명이 2차례 맞을 수 있는 양으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되다 이달 말까지 상당구와 충주, 음성에 각각 2,340명분씩 배정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700여 명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 지역이 정해집니다. 충북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센터가 우선 설치되는 청주 상당과 충주, 음성에서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북경찰에서는 즉각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무슨 사정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마자 또 다른 핵심 축인 경찰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측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통제도 없이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된 조항은 자치경찰사무 범위 개정 절차를 적시한 제2조 2항입니다. 당초 양측은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충청북도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갑자기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충북경찰청장 의견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된 것. 경찰에선 일방적인 입법 예고도 문제지만 과도한 사무정가를 견제할 수 없어 현장의 우려가 크고 대부분의 다른 시도에서도 경찰청장의 의견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안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가 정해짐으로써 치안 현장에 맞지 않는 경찰 사무가 증가되어
112 신고 출동이 지연된다거나 처리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난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경찰청장 의견을 필수로 듣게 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이 건의문이 채택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으니 문구 바꾸는 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경찰청장 의견 청취 강행 규정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도의 어떤 그런 것은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불가피할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이게 발목을 딱 잡아놨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재정 지원 관련 조항도 입장차가 큽니다. 충북도는 국가직인 자치경찰 공무원 재정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의무만 부여한 채 유일한 재정 지원 근거를 없애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이 준비 과정부터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순조롭게 출항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LH 직원의 투기 사태 여파로 전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충북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첩보와 진정을 통해 3건을 포착해 3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사 초기 단계로 대상이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부터 하달된 사건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정보 부정이용, 차명거래 투기 등 신고나 제보를 적극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천군이 공무원과 직계 존비속 군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진천군 특별조사단은 성석지구 도시개발,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해원 제2농공단지와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5월까지 조사합니다. 대상 지역은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추진된 개발지구로 정했으며 송기섭 진천군수 등 공무원 788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군의원 7명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합니다. 충북의 발전 방향과 20년 뒤 미래상을 한꺼번에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인 4차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의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해 20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장기 전략인데요.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정재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도 종합계획은 한마디로 향후 2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지를 정한 청사진입니다. 각 시군이 이 계획을 기반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충청북도가 꼽은 비전은 포용과 혁신. 먼저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3대 발전축이 기본입니다. 충북선 철도를 따라 충북 중심을 관통하는 강호축을 성장축으로 정하고 청주공항을 포함한 서북부 신성장 동력축과 자연환경이 수려한 동남부 생태환경축이 양옆을 받치는 형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주와 증평은 세종 충청권과 충주, 진천, 음성은 수도권, 제천, 단양은 강원권, 동남 4구는 경북, 전북과 연계해 광역협력지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선 청주공항 복합도시와 오송 역세권 신도시, 충주 기업도시와 서충주 신도시, 충북혁신도시가 5대 권역별 거점. 핵심 사업은 오창 방사광 가속기와 충주 승강기 산업, 진천 숯 등의 지역 발전 특구, 영동 와인, 증평 인삼 융복합 산업지구로 정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6개 분야 400여 개의 세부 사업까지. 충청북도는 20년 동안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인구는 174만 명으로 늘고 연간 지역 내 총생산은 지금의 2배 이상, 1인당 개인 소득도 약 2,7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
그쪽에서도 이제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위원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관건은 14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충청북도는 절반을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 민자 유치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이제 보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뛰고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130개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20개나 더 늘릴 예정인데다 재난안전 분야 사업과 투입 예산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드론 택시로 알려진 도시 항공교통 UAM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대학들과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이미 뛰어든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16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거대한 드론이 도심 상공을 날아오릅니다. 자율비행으로 이동하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도시항공교통 UAM, 이른바 드론 택시입니다. 수직 이착륙으로 도심에서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규제나 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기술적인 장벽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향후 시장은 굉장히 확대될 걸로 모두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대 교통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드론 UAM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는 비행체와 이착륙 시설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가 됐든 기업이 됐든 또는 개인이 됐든 이 관련 연구를 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제작도 하고 시험 평가도 하고. 충청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UAM의 핵심인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시설이 인근 오창에 집접돼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초기 UAM은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청주공항이라는 입지도 고려됐습니다. 그 안전성이 검증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테스팅을 해보는 이런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이제 좀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는 2025년까지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고 전국의 지자체들도 관련 산업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소 전지를 쓰는 드론 택시 개발에 들어갔고 대구는 헬기장을 활용한 드론 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한 발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며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관련 산업 선점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수년 동안 직원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협회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일했던 직원이 4년간 협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동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탁 운영시설과 내부의 회계 지출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부터 소위 갑질과 모욕을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 전화통화 기록을 내라거나 중증 장애인인 자신의 걸음걸이를 동물에 비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내 워커를 차에 실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장담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누구와 사귄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나 험담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일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짓밟고 욕하는 건지. 전직 동료들의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4년 동안의 이런 아픔을 저는 뼈저리게 옆에서 느껴왔고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협회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업무 지시가 이뤄졌고 회계 부정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해당 직원이 업무적 과실을 일으켰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청주시의 진상조사와 함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단체에서 그것도 당사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청주시는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회계 부정 의혹 등 사실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쌍용양회의 영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제천단양 범시민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제천단양 농민회와 제천환경련, 참여연대 등 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제천시민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역 특성상 집안의 침하, 함몰이 많아 지원수가 오염되기 쉽다며 매립장 계획 철회와 채굴 종료 지역의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쌍용양회는 제천 단양과 인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폐광산 지역 19만 제곱미터에 16년간 사업장 폐기물 560만 세제곱미터를 처리할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에 바이오리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됩니다. 충주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248억 원을 들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입주 공간, 시제품 제작실 등 바이오리스 분야의 기업 지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음성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1,332억 원이 증가한 7,48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 원, 성본산단 연계도로 확포장 31억 원, 음성생활체육공원 27억 원 등입니다. 제천시가 규제 사각지대 속에 틈새 성장하고 있는 식자재 마트와 관련해 지역 상권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내일부터 식자재 마트를 방문해 방역 수칙, 축산물 위생 관리, 유통기한 등을 합동 점검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